자, 지금 다들 줌에서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우리 같이 인사 나누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지금 시간이 이동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채팅창에다가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아,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또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수요일 더 라콘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전부 다 축하해야 될 일들, 또 감사해야 될 일들, 그리고 다 말로 다 표현 못하지만 눈빛 하나로, 손짓 하나로 또는 글 하나로 정말 그동안의 모든 감사와 앞으로의 미래의 약속들을 표현하는 아주 소중한 5월입니다. 그 중에서도 5월의 딱 중간에 지점, 5월 12일 뭔가 감사를 중심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더 라콘쇼, 누구나 할 수 있는 더 라콘쇼. 그동안에 힘들었더라, 외로웠더라, 안 되더라, 지치더라, 해서 뭐하니,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고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할 수 있게 되더라. 나도 컨텐츠가 있게 되더라. 나도 롤모델이 되더라. 라는 더 라콘쇼 오늘 5회를 맞았습니다. 그 5월의 5회 그리고 그 감사의 언어를 아주 소중한 언어적 표현으로 하실 분 모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분입니다. 이상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몇 년 전부터 초대하고 싶었는데, 더 라콘쇼가 인제 5회라서 지금 초대드렸어요. 너무 네. 많은 곳에서 뵙고 저를요? 네, 또 저랑 아는 분들이 또 다 이재원 대표님이랑 또 친한 관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할 도대체 일이에요. 언제쯤 뵐 수 있을까 네, 고민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도라콘쇼에 초대해 주셔서 네. 기쁜 마음으로 냉큼 달려왔습니다.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뵙고 싶어서 사실 카톡으로는 막 소통도 하고 우리 한번 만나서 뭔가 이벤트를 해보자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더 라콘쇼에 이렇게 그것도 5월에 5번째 예, 손가락 5개 이렇게 피면 무슨 뜻인지 진짜 여쭤봐야 되겠어요. 예, 아주 의미 있는 이런 감사의 달에 모셨습니다.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고,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딱 오셨는데, 어디서 봤더라? 네, 걸그룹, 태연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네. 근데 더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사실은요, 우리 유정용 선생님이 축하해 주시러 이렇게 오셨어요. 네, 저렇게 좋은 에너지까지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여기서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맛있는 밥도 준비해 주셔서 많이 드시지 안 하시더라고요. 밥만 준비가 된 거죠.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저희 두잉 클래스 더 라콘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 진짜? 클래스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네. 박세니 강사님께서 보셨어요? 네, 그 강의를 제가 보고 왔죠. 보고 듀잉 클래스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하실 때부터 제가 감사합니다. 대표님 소개로 네. 들어가서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최원재 대표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오늘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사뭇 다르시고 앉아 계시는 저 폼도 좀 다르시고 오늘 굉장한 에너지로 이지연 대표님 제대로 못했다가 저한테 끼깁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자꾸 아침부터 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제가 좀 이렇게 세 보이려고 오늘 이렇게 빨간색 목걸이와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고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비옷처럼 입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이상은 대표님의 몸짓 읽어주는 여자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이거 워낙 베스트셀러여서 집에 한 권쯤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몇 번 읽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강의할 때도 아주 많이 잘
이렇게 또 지식적으로 정보를 얻었던 야. 아주 귀한 책으로 아, 정말 더 감사합니다. 뵙고 싶었었어요. 네. 어쩐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네. 제스처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어머 그런가요? 이지연 대표님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굉장히 아, 큰 제가- 장점이 있으시죠. 제가 모든 게 다 그럼 커서 장점을 다 보유하고 있는 여자예요. 네. 여기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저는 몸짓 큰 여자로. 오늘 주제 토론 3개로 갈 거예요. 주제 토크로 3개로 갈 건데 역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마다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댓글로 소통하시면서 당첨되신 분들 여기 준비되어 있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직접 사인해 주셔서 이상한 대표님의 책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 아, 그 사람들의 진심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 상대의 진심, 속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와,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 또는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에 대한 이해 다 될 수 있겠네요.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자, 지금부터 10분에서 15분 정도 첫 번째 주제, 상대를 읽어내는 방법. 이상은 대표님의 귀한 언어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식사를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동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중에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도 지금 계시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손 같이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와. 네, 지금 화면 속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손을 반갑게 흔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와 함께 보시는 분들이 이 시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더 다른 분들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충분히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와 함께 공간, 함께 시간에 있는 만큼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에 맞는 대답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있는 것에 대한 더욱 큰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더욱더 많은 도움을 또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올려주신 댓글 하나 봤는데 심지영님께서 전참시에서 예전에 뵀었어요 하고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또는 계신 상태에서 지금 저 강의를 함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여러분은 저와 이야기를 나눈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과 다른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는 1시간 반 후에 진짜 그렇네 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다 준비를 했는데 들으시는 동안에 생각나시는 거 질문으로 계속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가장 큰 주제로 잡고 온 건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행동 전략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잘 분석하는지, 어떻게 몸짓을 잘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친해지면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좀 자신 있게 살고 싶다. 내 인생 좀 자신감 있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말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어디 자리에 나가면 좀 떳떳하게 행동하고 싶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인간관계도 편하게 너무 이렇게 막 얽매이지 않고 또는 자신감 있게 편하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제 회자가 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자신감, 자신 있게 살고 싶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존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안쪽인 상황인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인 거죠. 물론 이러한 자존감이 나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나가서 퍼포먼스를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무언가 내가 만들어내고 행동해내고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건 이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의 고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표정도 편하게 나오고 자신감이 있어야 당당하게 보일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 이런 것들이 내가 대외적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이런 퍼포먼스의 어떤 양과 질을 특히 질 퀄리티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힘들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부분, 소통을 하고 누군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이지연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상대방의 진심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을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으로 한번 볼게요.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 저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요. 강의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제가 낯가린다고 하면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강의에서는 굉장히 막 망가지기도 하고 약간 쇼도 좀 많이 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혀 낯가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1대1로 만나거나 또는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저는 거의 듣기만 하고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리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면 편안한 상태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편안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가. 근데 그러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내가 모르는 거. 우리 시험이 왜 힘들어요? 내일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어떤 문제 나와 알려주면 다 그 시험이 어렵지 않죠. 시험이 힘든 거는 무슨 문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모른다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근데 사람 만나는 것도 똑같지 않나요?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난 또 상처받고 사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과 떨어져서 살자니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군중이랑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행동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이런 문제 나올 거에 몇 가지만 알려줘도 굉장히 부담이 확 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알아도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내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진심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더 하는 게 허락되었거나 또는 멈춰야 하거나 또는 잠깐 쉬어야 하거나 어떤 방향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편이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항상 듣기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듣기만 한대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시킬까봐 그게 항상 두려워서 듣는 것도 잘 듣지는 못한대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신호가 보이면 이런 것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또는 어떤 신호가 보이면 잠깐 멈춰서 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것만 알 수 있어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사실 관찰이라는 것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정말 관찰이라는 거 중요하죠. 네, 알아요. 라고 하지만 정말로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는 바디맵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이제 머리, 몸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내가 가장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적 특징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몇 개나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리스트로 정리해 보세요라고 하면 정말 몇 개 안 돼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보아왔던 거지 관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세한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앞과 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와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와서 나의 어떤 기회를 뺏어가려는 사람들 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보고 조금 완전히 커트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심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나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게 3단계가 있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를 해볼게요. 1단계 잘 못하는 거고 3단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1단계는 뭐를 잘하냐면 만들기 쉬운 음식, 웬만큼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게 1단계래요. 2단계, 하나 더 높은 2단계는 뭐냐면 조금 간도 잘 맞춰야 되고 만들기 좀 어려운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2단계예요. 자, 그럼 가장 높은 3단계는 뭐냐? 맛없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음식인데 그거를 맛없게 만든 사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미역국을 맛없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미역국은 미역 넣고 고기 넣고 볶아서 끓이면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제가 미역국을 끓이면 아무도 못 먹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운 음식을 가장 맛없게 만드는 거. 저는 그 3단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제 갑자기 깍두기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깍두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 친정집에 가져가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동생이랑 남편이랑 있는 사이 다 이제 깍두기를 막 이제 이거 만들었다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또 이제 막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깍두기 어때요? 딸내미 만든 깍두기 맛있죠? 이랬더니 아빠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게 좀 대답이 시원치 않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생한테 뭐야 아빠 대답이세요? 맛있지 않아 깍두기? 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완전 맛있어.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자, 이건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 아빠나 동생이 한 말이 아니라 말 배후에 있는 행동과 표정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 한 이야기가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언어와 비언어를 같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잘 안 해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 사람이 표현하는 자기 자신이 실제 그 자신인가를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의 말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말과 다른 행동들을 보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네 라는 그러한 뭔가 상처를 받았다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와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과 행동을 지어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쉬워요. 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편해지고 표정이 풀렸죠. 아까 이지연 대표님 딱 앉아 계시고 시작할 때는 뭔가 웃는 게 약간 아직 어색해 웜업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도 괜찮아요. 여기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라고 저는 입으로 얘기하지만 근육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얼굴 근육은. 무슨 이야기냐. 입으로 하는 거짓말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얼굴이나 표정 행동으로 하는 말은 쉽게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정이나 행동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입으로 한 이야기를 더욱 더 이렇게 의존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묘사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또는 내 앞에 있는 고객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내 자녀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이 진짜인지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입으로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몸으로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의의 내용은 제가 이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대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죠. 발화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이해하고 계세요?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잘 이해하고 관찰하고 계세요?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일치하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계 더욱더 깊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이 관찰을 하시면 여러분이 또 다른 세계를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들이 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해안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질문으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역시 정말 명품의 언어는 좀 다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달리 이상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땐 이상은 담다리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상은 평생 그분은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듣다 보니까 좀 갑자기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어요. 초코파이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왠지 정이 통해야 되는. 네. 네. 자, 많이들 참여하셨습니다. 저 첫 번째 강연 들으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이렇게 라이브로 이상은 대표님한테 실시간으로 듣는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 댓글이 또 올라왔네요. 관찰이 핵심이다. 핵심 파악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우리 김철원 씨가.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이. 상대를 관찰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건 관찰을 못하는 건데 본인이 쓰셨네요. 자, 특별히 신경 써서 봐야 할 상대방의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장윤정 님이시죠?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상대를 관찰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맞죠? 그죠? 음. 네, 그러면 특별히 신경 써서 봐야 할 상대방의 행동, 뭐가 있을까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들은 네. 어떠한 감정이나 진실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네. 상대방이 편안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편안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네. 우리가 어떤 아마 이런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코 만지면 거짓말, 화장품은 강하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 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네. 편안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 그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평상시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란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게 항상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도 관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편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고객을 만났는데 처음 고객을 만났어도 좀 웜업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고객을 조금 가까이 관찰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내가 여태 편하게 지냈던 사람들보다 잠깐 만난 고객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제 전부 다 정보 요원이 되어야 되겠군요. 이따가 첩보 요원까지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질문이 또 나왔어요. 상대방이 진심이 아닌 말을 할 때 나오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강성윤님 감사합니다. 진심이 아닌 말을 할 때 나오는 행동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건 뭐 코를 만진다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가지의 조각을 가지고 큰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배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배가 떠다니는 벤지, 신체 벤지, 먹는 발 벤지를 이것을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보려면 전체 문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 문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예를 들면 평소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손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손을 많이 이렇게 막 써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대답을 하면서 막 손을 쓰다가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저의 손을 행동을 줄였어요. 절 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원래 패턴에서 어긋난 패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갑자기 많이 써요. 이게 아니라 적게 써요. 이게 아니라
많이 쓰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추가적인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추가적인 행동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가 불편할 때 나오는 행동들. 약간 입을 이렇게 만다든지 바람을 넣는다든지 또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는 이게 불편함의 신호이기도 한데 보통 아. 거짓말 징후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 징후라고 보시진 말고 그냥 불편함의 징후라고 봐주세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눈을 가리는 행동, 시선을 차단하는 행동인데 이런 시선을 차단하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짓말 이게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바뀌어서 눈썹을 올리는 듯한 안경을 올리는 듯한 그 근처를 가서 놀고 있군요. 네, 몸이. 그렇죠. 그러니까 코를 만지려다가 코를 만지면 어색한 것 같으니까 금방 내리든지 코를 만지려고 올라갔다가 귀를 넘긴다든지 또는 뭔가 앞전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수딩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편안하게 만들려고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를 만지는 것도 되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짓말 징후라고 하나 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제 친구 한 명은 코를 엄청 많이 만져요.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근데 코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카테코라민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어렵네요. 코에서 정말, 카테코라민. 네, 정말 피노키오처럼 이게 약간 부풀어 올라요. 어머 진짜요? 네, 그래서 간지러운 거예요. 코가 커져갖고 간지러운 거군요. 네, 이게 진짜로 코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꼭 거짓말 아니더라도 약간 선의의 거짓말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할 때에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오늘 우리 유 소장님이 하도 코를 많이 만지셨거든요.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내가 거짓말하면서 네. 이제 나도 우리 코에 이렇게 빨리 손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인지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굉장히 신기해요. 내일부터는 전부 다 안전벨트를 평상시에 하고 다니시기를 여기 이렇게 묶고 이제 묶는 거 제가 만들어서 팔아야겠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만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오늘 있고 참여하신 분들이 핵심 파악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벌써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갖고 또 열띤 대화들이 오가고 핵심도 딱딱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상대방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분을 보게 되죠? 이번에는 첫 번째는 상대방 거 봤으니까 네. 이번 내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우,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차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상대방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죠.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오픈 강의를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의뢰를 주시는 강의가 우리 고객의 바디랭귀지 어떻게 읽어요? 이런 궁금증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 그런 고객의 바디랭귀지나 자녀의 바디랭귀지나 상사나 애인이나 상대방의 바디랭귀지 어떻게 읽는지 보고 가시면 그 다음에 오셔서 하는 말이 제가 보다 보니까 저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남의 행동을 보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뭐 MBC 전체적 참견 시점이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에도 SBS 뉴스에서 특보 이틀 동안 진행했었죠.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고 어떤 행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또는 이제 EBS 다큐프라임에서는 남녀들이 소개팅을 하는데 호감도가 어떤 사람한테서 더 높게 나왔는지 처음에 이제 카톡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 카톡을 할 때만 결과를 가지고 호감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또 호감도를 측정한 거예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보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방송에서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라고 이제 많이 의뢰를 주시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의뢰를 주시는 부분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댓글도 한번 달아주세요. 나는 이런 색깔의 옷이 잘 어울린다. 어떤 색깔의 옷이 잘 어울리세요? 지금 김아현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심소영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심지영님, 김선아님, 김은진님, 고민선님, 강성윤님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나는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린다. 분홍색, 보라나 핑크, 블랙이요, 화이트, 좋아요. 빨강
딸기색들 좋아한다. 딸기색. 여기 계신 분들은 딸기 좋아해요. 딸기색. 네. 빨강. 빨간데 또 계시네요. 네. 유지호 선생님께서 빨강. 네. 푸른색, 노란, 검정, 네. 초록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쭤봤잖아요. 어떤 색깔 가장 잘 어울리세요? 아마 제가 어떤 색깔이 가장 안 어울리세요? 라는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잘 알아요. 저는 뭔가 카리스마적인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블랙 수트로 좀 입는 편이고, 그거보다 더 카리스마 있게 하고 싶다면 이제 화이트 수트로 입는 편이고,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자켓은 안 입고 색깔이 약간 변형을 해서 입었죠. 근데 제가 입으면 안 되는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깔이냐면 이런 밝은 민트 색깔. 밝은 민트 색깔의 옷을 입고 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옷을 토하고 왔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창백해 보이네. 네, 피부 색깔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저를 돋보이게 저의 장점을 강화시켜주는 옷이 있고, 또는 민트 색깔 같은 옷을 입으면 저의 가려야 될 단점을 오히려 다 드러내는 역할들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사람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나의 이야기에 잘 공감해준다.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 고로 나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셨다라면 그 결정을 내리신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사주를 봐서 그러세요. 소장님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A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볼까요? A라는 사람 만났는데 옷을 굉장히 멋있게 입고 왔어요.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해 보이고 뭔가 친해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호감의 첫인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전혀 공감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나 믿어도 될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B라는 분을 만났어요. A라는 분과 미팅이 끝나고 B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B라는 분을 만났는데 B라는 분은 옷은 굉장히 뭐랄까 겸손하게 겸허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첫인상이나 이런 게 뭔가 강하게 이렇게 인상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와, 세상에 내 말을 자기 얘기처럼 들어줘요. 굉장히 집중해서 대화에 참여해줘요. 그리고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사람의 옷은 아니라 그 옷 뒤에 입고 있는 행동과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까지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지금 올려주신 것처럼 심지영님께서 써주신 것처럼 외모도 옷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옷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옷에만 너무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고민하시죠. 내일 뭐 입지? 이번 주말에 결혼식인데 뭐 입어야 되지? 입을 게 없어요. 그쵸. 이게 되게 인터내셔널한 미스터리예요. 옷장은 옷으로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세계적인 미스터리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어떤 태도와 표정, 자세를 입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장점을 강화하는 옷 잘 알고 계시죠? 단점을 강화하는 옷 절대 입지 않겠다 하시죠? 저는 민트 색깔 절대 안 입죠.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여러분이 간 자리에서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간 자리에서 단점을 드러내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저는 낯가려서 별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오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가 전문성이나 카리스마가 중요해.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뭔가 수트 같은 옷을 입고 간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분홍색의 막 이렇게 공주옷 같은 것을 입고 가서 이렇게 입고 가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런 태도와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나는 좀 더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왜 나를 우습게 보지? 이런 고민을 하시죠. 네. 같은 회사에서 신입사원과 그 회사의 CEO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는 누가 신입사원이고 누가 CEO인지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죠. 나는 내일 어떤 옷을 입을까? 라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질문. 나는 내가 내일 가야 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태도와 제스처, 표정을 입고 나가야 할까? 라는 질문 하나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가 미국의 UCLA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아마 지금 강의를 하시는 저의 강의도 강사분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가 말의 내용, 두 번째가 목소리, 세 번째가 바디랭귀지. 첫 번째 컨텐츠, 두 번째 들리는 방식, 세 번째 보여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의 내용 7%. 그리고 목소리 38%, 나머지 55%가 바디랭귀지였죠. 자,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바디랭귀지가 이만큼 55%고 바디랭귀지가 7이니까 나는 그냥 오늘 내용은 대강 하고 목소리만 꾀꼬리 마치 만들고 바디랭귀지만 엄청 몸짓과 표정만 잘해가야지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전달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신문에 보면 광고를 내잖아요. 근데 광고편에 어떤 기업이 사과문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사과문을 제시를 했는데 어떤 기업은 사과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고에도 이렇게 사과문을 싣는구나라는 걸 처음 봐서 어렸을 때 처음 봐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른 광고문에 올려진 사과문을 봤는데 그 사과문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어때요? 다르죠? 사과드립니다와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 분야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단지 언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신 신입 사원들부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세계적인 우리나라 기업 있죠. K기업의 사장님도 저한테 개인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을 만나다 보면 확실한 다른 점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네, 이분들은 왜 어떻게 이러한 평판과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이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에 조금 더 신뢰성이나 전문성이 실리지 않는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의 말은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누구의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언어와 비언어를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더라코이쇼는 사실 강연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의하시면서 중간에 참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댓글의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드리고 해소시켜드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또 만들어내셔야 되는 네. 굉장히 살아있는 그 강연쇼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늘 원했던 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강연으로만 가시게 되면 이게 섞이지가 않고 그냥 색깔이 없는데 오늘은 완벽한 강의를 듣고 완벽한 토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정말 원하는 강연 토크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저는 질문답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으시죠? 이 얘기는 질문을 빨리 쓰라는 얘기니까. 네, 제가 이곳이 이게 질문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맞아요. 네. 1단계예요. 1단계. 아까 요리 1, 2, 3단계 저희 1단계입니다. 갑자기 단계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너무 깔끔하게 말씀해 주신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보기에 저기 쓰신 분은 깔끔한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꾸 저렇게 벗으시려고 안 해서 자, 질문 가겠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현장에 또 우리 심소영 대표 오셨는데 아까 이동하시면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뭐죠? 톨게이트 통과하는 결제하는 소리가 줌에 들렸어요. 야, 역시 더라코이쇼 대단합니다. 이상한 대표님 너무 대단하세요. 아니 그 강의를 운전하면서 듣고 오셨다는 게. 네, 감사합니다. 나 운전하면서 하고 있어는 실시간 생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톨게이트 통행료가
지불되는 그 현장감 있고 굉장히 예, 좋은, 그 메시지가 막 들려서 네. 와. 자, 김지영 제니 선생님. 네. 마지막에 언어와 비언어의 일치라는 말씀을 하실 때 두 손을 야, 이분 관찰 잘하셨네요. 1번째 강의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두 손을 꽉 잡으면서 하신 행동도 비언어에 보여지는 방식을 알려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빙고. 우리 김지영 선생님 네, 사인 맞습니다.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김지영 선생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손, 네. 그런데 보통 손을 쓸 때 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손을 쓰거든요. 아, 두 가지의 방식으로 손을 쓴대요. 네, 첫 번째 방식은 내가 말을 잘하려고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잘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두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체비가 손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죠, 대표님? 거기. 두뇌. 대표님 이거 뭐야 네, 이거? 네, 우리가 선천형성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 그거 뭐예요, 그거. 손을 이렇게 움직이죠. 손을 움직여서 필요한 알코올 중독이에요. 단어를 빠르게 찾으려는 그런 행동이에요. 아, 이렇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네, 하는 그래서 거구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손 막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사람 치고 말 적은 사람 없어요. 맞아요. 말 천천히 하는 사람 없어요. 묶어버려야 돼요. 다 대부분의 수갑 쳐야 손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남들 말 못하게 막는 거죠. 나 아직 할 말 더 있어. 근데 제가 이거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으려면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서 내가 필요한 단어를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을 막 움직이는 거죠. 아, 이분은 두뇌 회전을 손으로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오. 발표할 때 생각해보세요. 발표할 때 처음에 긴장하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죠. 아하. 그래서 발표할 때 손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네. 표정도 같이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되고 지금 두뇌가 많이 안 돌아가니까 시선을 계속 자꾸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야 긴장 풀렸다 이제 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상대가 이제 손을 좀 움직이면서 이야기할 때요. 아, 이게 선순환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손을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면 피가 도는군요. 이제 그렇죠. 혈액이 도는 거죠. 움직였죠? 네, 움직이니까. 그래서 편해지니까 말을 조금 더 쉽게 하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강의를 하기 전에 손 흔들어 주세요라고 한 것도 네. 일부러 유도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거나 혹은 뭔가 내가 압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본인이 떨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전부 다 손 안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인사해주세요. 오프닝을 하셔도 네. 좋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도를 하세요.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말씀드리자면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의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마음도 열리지 않아요. 네, 긴장도도 높아져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나 하시는데 중요한 건 질문을 3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오늘 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강의 들어본 적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 손을 사용하게 하는군요. 네, 그럼 손 들어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아.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러면 되게 몇몇 분만 손을 드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다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군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들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러면 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잘 모르겠는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많이 들죠. 조금 들겠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다른 질문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이때 목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발도 들겠네요. 이때 어떻게 돼요? 아,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 머리 털라고 바디링기지? 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건 다 들어본 적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손을 드는 거죠. 이렇게 네.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 친한 사람 만나면 막 아까 우리 막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하잖아요. 우리 좀 근데 닫아야 내가 돼. 아직 좀 네. 어색한 사람 만나면 이거 안 돼요. 아, 그죠? 그렇죠. 어떻게 하자 막 쿠션 끌어안고 앉아있고 아, 네 편해요, 괜찮아요. 아, 맞아. 많이 해보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손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아, 상대방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손을 쓸 때에도 합치, 일치, 비언어와 언어가 일치. 아, 아까 이게 일치였네. 네, 그렇죠. 만약에 어. 볼까요? 자, 비언어와 언어가 일치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언어만 하면 뭐야? 아까 7%였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을 때. 비언어와 언어가 일치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야? 7% 더하기 55%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62%군요. 아.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설명적 제스처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 바로 저 앞에 계신 최원재 대표님이세요. 저분이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적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서 언어적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두 분이 오늘 좀 짜신 것 같은 네, 느낌이 이런 자꾸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자 제스처를 많이 쓰시는 분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네. 최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음. 네, 디테일한 것들을 조근조근 쪼개서 조각조각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지연 대표님 막 제스처 크고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설명을 조근조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것에 맞춰서 같이 크게 에너지 레벨을 맞춰주시는 뭐 게 더 전쟁에서 중요해요. 이기 상황이에요. 저 잔다를 크고 나가야 되고 막 완전히 다. 네, 네, 우리 그래서- 투사님 저한테 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손이 물론 내가 말을 더 잘하는데 도와주게 쓸 수도 있지만 아, 나의 상대에게 말을 맞춰서. 듣는 사람이 나의 언어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있는지를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럼 조금 전에 사용하셨던 그 언어는 두 가지가 일치.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아,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쵸.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여러분이 오늘 시도해 보시는 이 작은 시도가 작은 내일의 시도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큰 있습니다. 결과를. 자,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작은, 그쵸. 큰, 오, 예. 오늘 시도해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내일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도들이 내일의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본인이 볼 땐 큰 거죠. 코딱지보다 큰 거죠.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나의 하는 말과 행동을 좀 일치해서 표현하게 되면 상대가 더 확실하게 각인으로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봐라. 이런 말로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리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정리의 여왕이. 자, 세 번째로 갈 텐데요. 네. 아까는 상대에 대한 부분, 네. 나를 보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하는 강연이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상대방이 읽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좀 높이고 오케이. 네.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지 이해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표현할 때 그 자신감을 좀 높였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이것들이 다 잘 되려면 내가 진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CEO분들은 네. 이런 걸 많이 해요. 지금 여기서 손을 드셔야 돼요. 또는 지금 여기서 시선 아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걸 되게 세세한 하나하나를 연기자분들이 연기하듯이 컨설팅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쉬운 제스처, 그러니까 고개를 조금 더 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한 결과 내가 그것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의 핵심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고개를 들고 미소를 편안하게 짓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야 나도 모르게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가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번 마지막 강연은 갖춰야 할 것에 대한 네. 핵심을 전달해 주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제대로 알고 표현했을 때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갖춰야 할 것인데 네.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갖추지 못하신 분들 갖추시면 되고요. 갖춰 계신 분들 더 갖춰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세 번째 강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강의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말 그것을 잘 해내는 분들 또는 그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해 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나의 삶 속에 진짜로 녹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정말 그러한 감정을 나한테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쉬운 해결책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감정이 들면 그것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라고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행복하면 미소를 짓게 되고 또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면 어깨를 펴게 되고 고개를 들게 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감정에 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셔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자세를 한 상태로 또는 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뭔가 막 화가 난 표정을 한번 지금 지어보시겠어요? 화가 난 표정. 정말 화가 난 표정을 지으려면
내가 언젠가 정말 화가 났던 이벤트나 일들을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화가 난 표정을 지은 상태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내가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그 표정을 통해서 화가 난 감정을 느끼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화가 났는데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굉장히 많이 화가 났다가도 뭔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우스운 행동을 하거나 막 웃겨버리면 한번 피식 웃고 나면 그 화가 나는 감정이 사그리 가라앉아 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웃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같은 내가 느끼는 표정과 같은 감정을 맞추려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단지 감정이 표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표정에도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양방향적인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이 굉장히 대면대면해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를 보고 미소 주지도 않고 그냥 별로 시선도 잘 맞춰주지 않고 표정도 그냥 차갑고 막 부정적인 표정의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표정을 보면 나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그것에 맞는 표정들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도 내가 지금 짓는 표정에 관여하는 감정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도 내 상황에 한번 되어봐라 이런 얘기 하죠. 영어로는 야, 너가 내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건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따라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져요. 왜냐,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따라하면 그 표정과 행동에 맞는 감정이 나한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맨날 울상이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기빨려, 피곤해. 왜 그래요? 그 울상인 표정을 친구가 짓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나한테 내가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서 나도 같이 이 표정을 지었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그것에 동일하는 감정을 나한테 만들어낸 거죠. 뭐예요? 이소프라시즘, 동일 행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나 인터뷰에서 아마 이제 미러링이라는 단어로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거울세포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반영하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빠나 엄마가 아기들의 표정을 막 같이 따라하면서 표정을 짓죠. 아기들도 엄마 아빠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상대방을 봤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대면대면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꼴배기 싫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때 한번 질문을 딱 해봐야 됩니다. 저 꼴배기 싫은 표정이 혹시 내 얼굴에서 나온 건가? 내가 발신한 건가 지금? 내가 발신해서 저 사람이 반사하는 건가?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 같은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세포를 이용하는 능력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은 표정을 지으면 근데 막 꼴보기 싫은 표정을 지으면 내가 앞에서 뻔뻔스럽게 막 이렇게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간단하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같이 고개를 끄덕이시죠. 제가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나는 반대로 해야지 이런 사람은 안 계세요. 계시다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위험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이렇게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긍정적인 행동일수록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서로 같이 따라할수록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넘칠 때 어깨 피고 고개 올라가죠. 특히 아마 여성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샵 가서 선생님이 헤어 해주셨어. 오늘 나 메이크업 헤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길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고개가 살짝 들려있어요. 세상아, 나를 봐라. 그죠? 나를 확장시켜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세수 안 하고 집 앞에 편의점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아무도 만나면 안 되는데? 아무도 만나면 안 되는데? 반대죠. 쪼그라들고 최소한 작은 공간 차지하면서 존재를 줄여들게 만들려고 하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신 있으면 내가 오늘 딱 강의 됐는데 이 강의 자신 있어. 나 완전 준비됐어. 그럼 여러분 올라갈 때 자세가 다르죠.
오늘 이거 좀 애매한데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면 발걸음이 달라요. 네, 근데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첫 번째 발걸음을 보고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를 가실 때 여러분을 설득해야 돼요. 나 지금 할 수 있다. 나 지금 준비됐다. 저는 아까 이제 이지연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저는 저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뒷짐에 이렇게 지고 서갖고 저 혼자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다. 나는 오늘 이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갈 거다. 네. 이 사람들 나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다. 자, 그래야 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하나. 여러분 칭찬은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 남한테 받기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정성 들여서 메이크업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고민하시고 멋있잖아요. 그러면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야 오늘 멋지다. 칭찬 남이 해주길 기다릴 필요 없으냐. 내가 먼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펴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르몬이 변화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예요. 자 어깨를 펴고 고개를 펴고 큰 내가 자신 있었을 때 행동을 딱 이분하고 있으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자신감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자신 없을 때 하는 나를 축소시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이나 SNS도 많이 쓰는 말이 여러분 오늘 하루 숙제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축제하는 것처럼 살아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숙제할 때 어떻게 숙제 어떡하지? 자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매일 그런 얘기해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인생이 날 안 도와주네. 왜 그럴까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죠. 그럼 그 표정이 안 생기죠. 행복한 표정이. 그러니까 이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우리는 웃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는 축제하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축제가 제주도 가면 맨날 이거 사진 찍으세요. 맨날 꽃밭에서 맨날 이거 사진 그렇게 살잖아요. 맞네. 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손을 펴면 자신 생기겠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벌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고개가 내려오고 팔이 내려와요. 이게 맞는 거거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 내 행동에 대한 변별력을 가지시는 게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거에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만 잘 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는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얼음 버켓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런 도네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누군가를 봤었을 때 한 번 미소 지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당신의 얘기 내가 경청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나한테 소중한 존재군요. 이런 거 긍정적인 메시지, 오픈된 제스처, 공감의 제스처 이런 거 해주시면 그리고 미소를 지어주시면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긍정적인 제스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가 얼굴이 예쁠 필요도 없으며 내가 많은 노력을 들이지도 않고 나의 행동 하나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지만 사실 전염되는 것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저를 이렇게 오늘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강연을 하면서 기업 화상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줌 강연 많이 하잖아요. 줌에 화면에서도 다 보여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뭐예요? 전염되는 거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과 태도도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왜 미소를 짓지 않는지 왜 표정을 다양하게 쓰지 않는지 왜 표현을 하지 않는지 그 질문은 어떻게 나한테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표정을 상대방한테 보내주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한번 직접 해보시고 관찰하신다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실제로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축제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시네요.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비를 모신 자리에 진행자로 왔는데 역시 전 이순신 장군이 맞나 봐요. 예, 왕을 모시는 장군이라고 자꾸 지금 이순신 소장님이 그래요? 네가 장군이다 이래가면서 계속 그런데 이게 너무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재능과 네. 가치를 다른 사람하고 잘 연합시켜서 그것이 서로 간에 아주 좋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연결시켜드리는 일이 전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데 제가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잘했다. 물론 이상훈 대표님이 오늘 해주신 더라콘쇼 강연도 너무 잘하셨지만 제가 이 더라콘쇼를 기획하고 함께하고 지금까지 실행하고 이렇게 함께하자고 하셨던 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디 또 이상훈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저만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 주셨던 짧은 메시지였지만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쭉 떨어지는 듯한 축제에서 뭔가 저한테만 하이라이트가 오는 여우주연상 대상 받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화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한 공감하셔서 고개가 끄덕여졌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늘은 왕비시고요. 그분이 오늘 여우주연상 대상감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올리셨던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댓글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모두가 여우주연상 그렇죠. 상장도 없고 뭐 없는데 다 주준 거지 뭐. 네. 축제를 만드는 기술을 알려달라. 아이고 참네. 기술을 알려주시네요. 네. 네. 축제를 만드는 기술이 있냐라고 물으시는데요. 네. 알려주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분이 저희가 다음번 저희 6회 때 나오신 그러시군요. 더라콘쇼 주인공이셔가지고요. 네. 아마 그 기술을 체질별로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유정현 소장님이 또 강연을 재밌게 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그쵸? 세계가 다 아는 네. 사실이죠. 맞아요. 저기 지금 위로 올라가서 봤으니까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저한테는 쓸데없이 안 되는 것만 주시고 여긴 정말 잘 되는 것만 주시고. 보니까 오늘부터 더더 내 자신을 칭찬하는 고민서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분 칭찬은 보통 사람들이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더 자신을 칭찬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실 텐데 거기 중심에 본인의 이름을 고민서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이미 좋습니다. 되신 것 같죠? 네, 그럼요.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은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길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누군가한테서 칭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 지창석 대표님께서는 오늘 강의에서 얻은 긍정적인 바이러스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보도록 하시겠다고 결단의 좋습니다. 의지를. 네, 감사합니다. 주제가 긍정적 바이러스의 나비 효과였네요. 나비 효과, 네, 좋네요. 나비가 되시고 날아갈 것 같은 분위기. 오늘 색깔이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네, 잘못 입은 할머니 옷 같을 수 있는데 이상한 대표님이 입으니까 꽃 같네요. 네. 아유 참. 너무 이쁘네요. 네. 갑자기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네요. 아까 또 배 얘기하니까 저는 그 배가 아프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 다음. 네, 역시 또 우리 제니 선생님. 매일이 축제 속에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무슨 고해성사하시는 여긴 성당이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당당한 행동 속에서 상대방과 긍정적인 눈맞춤을 할 때 비법 한 가지만 알려주신다면 와, 네. 김지영 제니님. 김지영 제니님. 또 우리 제니 선생님도 이미지 메이킹 컨설턴트로 기업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좋네요. 그 상대방과 긍정적인 눈맞춤을 할 때 비법 한 가지. 좋아요.
눈 맞춤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눈 맞춤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싶네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눈 맞춤은 진심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소통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서 막 그런 말 있죠. 눈을 못 떼더라 이런 말 있죠. 네. 네. 눈을 못 아니면 떼겠어요. 눈을 오늘. 뗄 수가 없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남자분들이 또 누구 지나가면 고개를 돌아가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는 반대 안 어쩔 수 되더라고요. 없는. 네. 근데 시선이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뭔가 네. 내가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잔인하거나 역겹거나 더럽거나 하면 바로 차단 행동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시선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네.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굉장히 여지럽게 드러나요. 굉장히 솔직하게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 신체 부위가 바로 눈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눈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얼마큼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 맞춤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눈 맞춤하는 거 어려우니까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근데 저는 뭐 그런 방법도 어떻게 눈 맞춤을 편하게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군요. 네, 방법 중에 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방법은 눈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눈 맞춤의 퀄리티가 생긴다라는 거죠. 눈 맞춤의 퀄리티. 보세요, 눈 맞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 맞춤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졸리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은 이렇게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맞춤은 단지 눈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 맞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의 말이 중요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눈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는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뭐예요? 부담스러워요. 싸우죠. 뚫어지게 쳐다보면. 네. 싸우기 네. 직전에 눈을 맞추죠. 네, 싸우기 직전에 그쵸. 눈을 맞추기 때문에 전문 용어 쓰시네요, 소장님. 눈 깔아. 네. 그래서 눈을 맞출 때 네. 같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그리고 미소를 지어주는 행동 이런 게 같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만약에 내가 눈을 잘 못 맞춰요. 네. 근데 눈 맞춤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웜업을 하면서 그냥 이런 이지연 대표님 눈 잘 맞추세요? 잘 맞추시는 편이에요?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아, 아무나 그래요? 맞춰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저는 눈 맞춤이 되게 중요한 건 잘 아는데 저는 눈 맞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뭐 팁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눈 맞춤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잘 못한다라고 하면 눈 맞춤을 소재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 맞춤을 내가 안 하는 게 당신의 관심이 없어서라든지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전달할 수 있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눈 맞춤을 통해서 같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눈을 맞추면 이 사람은 눈을 잘 못 맞춘다는데 나한테 눈을 많이 맞춰주는 거니까 노력해줬네. 되게 노력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네. 내가 불편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좀 노력하고 있는 거를 숙제가 아닌 축제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었네요. 네. 와, 네, 반성된다고. 저분은 항상 반성하세요. 저 앞에 쉴 때 반성하시고 얼마 전 만난 교육 담당자가 제 눈을 못 마주쳤는데 맞아요. 본인이 답을 쓰셨어요. 마스크로 가렸어도 무섭게 생겼나? 눈을 잘 못 마주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재밌어.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왜냐면 담당자가 이분은 윤정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아마 본인의 그랬을 성격을 거예요. 못 맞추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요. 못 맞춘다고. 내가 무섭게 야. 생겼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만큼 이제 눈 맞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워낙 매력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아마 상대가 너무 좋아하는 팬심이 강해서 못 봤을 텐데. 팬심을 가리느라고. 네. 네. 자, 저기 우리 고민서 선생님 댓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네. 상대가 칭찬할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가 아니라 표현 나왔어요. 네. 세련된 그렇지. 표현일까요? 네. 제가 아까 이거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고 이걸 또 제가 디테일하면 일부러 말씀을 안 또 질문 정확하게 주셨네요. 우리 댓글 부대 이거 장난 말하고 아닙니다. 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네. 상대방이 칭찬을 할 때 대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죠. 자, 근데 저는 이게 가장 나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상대방이 칭찬하는 건 뭐예요?
사실 빈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핵심 거리를 어떤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거. 좁히려고.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쵸. 당신의 장점을 보고 그쵸. 싶어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가 목적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예쁘세요. 저보고 왔고 어쩜 피부가 이렇게 하얘세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까만 사람인데. 아니에요, 예뻐.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제가 피부가 얼마나 까만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그 말을 함으로 해서 네,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거기서 굳이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는 당신과 다가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에요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 사람 상대방의 특히 그렇죠. 호의의 첫 번째 대답이 아니에요가 된 거죠. 부정으로 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 감사합니다. 과찬이시지만 기분은 좋으네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기분이 좋네요 하면 돼요. 이건 네, 그렇게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제가 참 뽀얗죠. 이게 아니라 네, 그렇게 말씀해 매력있다, 주시니 진짜. 제가 기분이 네. 좋네요. 이러면 뭐요? 지금 나 기분 좋으라고 칭찬하신 건데 제가 그거 받았어요. 말씀해 주신 목적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하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표현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연습을 하시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칭찬 아니에요 이런다니까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가 완전 디폴트가 돼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에요도 보다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하잖아요. 역시 눈이 높으시네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무슨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렇게 얘기하자 다. 근데 이제는 당근이죠. 뭐 이렇게 가야 되나?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그냥 포멀하고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면서 뭔가 좀 겸허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얘기는 있을까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거죠. 이 대표님도 오늘 보기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고맙다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분으로 변화했는지에까지해서 그 상대가 고마워할 수 있는 화법을 써라. 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죠. 네. 그랬을 때 나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화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비즈니스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한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되는 그래서 거죠. 저기 쓰셨어요. 이제부터는 겸손 따위는 버리시겠다고. 자, 우린 전부 다 몹쓸 겸손을 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자꾸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날 만나 칭찬 안 한다니까요. 어차피 내가 말해도 안 받아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기 보니까 우리 고마움의 리액션이 필수네요 쓰셨는데 맞아요. 리액션도 액션이잖아요. 진짜. 네. 그렇죠. 김하연 선생님 같이 계시는데 김하연 선생님께서 저에게 칭찬, 그러니까 장윤정 선생님께요. 칭찬할 때 민망함에 항상 술 먹었냐고 물어봤다고. 또 반성, 전 저분이 종교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늘 더라콘쇼에서 고해성사하시고 반성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술 먹었어요. 네, 저분이 이렇게 반성해 주시니까 이렇게 쇼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참 감사합니다. 화답했습니다. 네, 고민서 대표님, 저는 늘 감사합니다만 표현했는데 기분이 좋아요를 덧붙일게요.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 감사합니다도 좋지만 감사한 뒤에 결과를 명시해 주는 것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으네요. 오늘 저희 단톡방에 좀 이따 들어오시겠지만 단톡방이나 또 블로그나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나 이렇게 오늘의 감사의 표현, 오늘의 일들을 같이 숙제를 축제로 했던 오늘의 하루 쓰실 때 후기를 이상원 대표님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보다는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워딩을 써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 축제 같은 일을 숙제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전 대표님께서 만약에 해보신다면 어떻게 오늘 표현하시겠어요? 이미 제가 숙제라면 다른 사람 숙제 안 할까 봐. 저는 숙제를 내는 사람이어서. 오늘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 인스타그램에도 오셔서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에 또 그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 많이 올리고 하니까.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또 저녁 때 또 이렇게 감사의 후기를 카톡방에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쇼 끝나고 들어오셔서 또 거기 또 보시고 또 그 축제를 한 번 더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더라콘쇼가 준비한 5월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우리
이상훈 대표님 모시고 아주 귀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그 기분만 한번 댓글에 한번 남겨볼까요? 기분만 어떠셨는지. 아,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사뭇 다른 즐거움이에요. 저분 뒤에는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신나고 즐거웠어요. 인생은 즐거웠어. 앞에 신나고네요. 자, 그 다음 분은 신나고 즐거웠어요. 앞에 붙이시는 겁니다. 갑자기 푹 들어옵니다. 행복합니다. 네. 또 어떠셨을까요? 신나고 행복합니다가 나올까요, 이제? 네.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워서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많이 웃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웠어요. 와, 김선아 대표님 짱이다, 진짜. 네, 행동력 좋네요. 그래서 좋아요가 이 표시인 것 같아요. 네. 행동력. 예, 인스타그램 댓글 달았어요. 와, 좋습니다. 역시 이쁜 사람이 갑이네요. 갑과 을이잖아요. 네, 갑과 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겁니까? 예, 또! 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별로네요. 자, 오늘 아주 너무너무 재밌게 보냈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하셨는데. 다른 데 저는, 많이 나가셨지만 네. 또 더라콘쇼에 함께 하셨던 느낌이 어떠셨을지가 지금 가장 궁금합니다. 네, 재밌었고요. 가장. 그리고 오늘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면 이곳에 지금 이렇게 같이 실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잖아요. 네. 강의를 하면 내가 준비한 내용들 전달을 드리지만 직문즉답을 받으면 조금 더 가까운 대답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저만 준비가 되었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또 좋은 질문들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웠지만 또 항상 또 온라인을 또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인연들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온라인이었지만 여기는 또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 같이 하니까 네. 훨씬 더.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 약간 다 빨아먹는다라고 하죠. 네, 제가 좀 그런데 좀 강사의 소질이 컨텐츠를 다 빨아먹는 제가 좀 약간 그쪽으로 그런 아닌 것 같지만 분위기예요. 다 빨아먹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낌없이 강해요. 네. 탈탈 털고 가게끔 그런 네. 분위기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아주. 예, 맞아요. 저희가 또 그런 거에는 아주 선수로 네. 활동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주전 선수예요. 그쪽에는 제가. 자, 상대가 말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해답할 수 있는 핵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감사의 달이죠. 예, 오늘 하루도 한 달을 아마 더라콘쇼 5회를 진행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내용의 댓글이 가장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더 얻어가는 게 더 풍성했던 것 같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어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들어서 오늘 너무 많이 요청하시면 제가 이상훈 대표님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예, 요청하시면 제가 나오시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눈 맞춤을 하면서 이분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저 믿으시지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 두 분께는 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6월에 더 라콘쇼가 있어요. 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5월의 주제이기 때문에 말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현 대표님께서 진행하실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또 저의 강의를 다들 듣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강의인데 오, 귀한 강이네요. 딱 한 번 하는 강의인데 저기 유정록 소장님이 꼭 그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날은 더 라콘쇼를 하지 않고 저의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주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감사의 언어를 소통하실 수 있는 계셨으면 좋겠고요. 6월 더 라콘쇼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8시인데요. 오늘 배운 거는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행동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행동에 대한 기질이 어떻게 되느냐, 체질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패턴이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어떤 것을 사용해야만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중심으로 전해주실 분,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유종용 소장님의 사상체제 특강 6월 두 번째 더 라콘쇼 6번째 게스트로 모시기로 오늘 결정했어요, 제가. 오늘 역시 섭외력이 결정했어요. 대단하시니다. 예, 제가 네, 또 타고난 게 딱 세 개인데 밀어붙이기, 섭외력, 또 밀어붙이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기 섭외력 못 나가게 하기. 어우,
발을 들이면 자, 못 나가. 이 얘기는요 다음번에 나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강의 시작 전부터 첫 번째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두 번째 강의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게 되게 강해요. 네. 다 배우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5월 말에 그걸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번 낚으면 놓지 않느냐 이걸 갖고 좋아요. 저도 그거 듣고 싶어요. 공짜로 깨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와서 한번 인사, 소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오늘 절친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 유종훈 소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최원대 대표님. 네. 아마 항상 촬영으로 고생하시는데 본인이 오늘처럼 칭찬받고 이름을 많이 불리고 또 쇼 전에 왔다 갔다 해도 제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대우받는 거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오늘 저분이 축제실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너무 항상 수고해 주시잖아요. 모든 촬영에. 네,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소장님도 빨리. 네. 여기 계세요. 6월에 나오실 거죠? 진짜? 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자, 우리 친구분 나오셨는데 기분 좋으셨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제를 맞은 조원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네. 자, 더라콘쇼 5회는요, 라이브 생방송 보신 분들에 한해서 혹은 못 보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7일 동안 또 한번 클릭으로 재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더라콘쇼 뵙도록 하고요. 콩 나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은 대표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